자, 여러분, 이게 CNN 보도 7월 3일자인데요. 7월 3일자 CNN 보도인데,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 and they are not America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투함인데, 그런데 미국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사우스 코리안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중국이 미국 대비 조선 능력이 몇 배일 것 같으세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대비 몇 배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잠깐만 퀴즈로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배냐면요, 여러분, 232배요. 232배. 232배, 233배,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안 믿기죠, 여러분. 안 믿기는데, 미국이 조선 능력이 선박 제조 능력이 그렇게까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물량으로 엄청나게 배를 뽑고 있거든요. 233배, 240배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다 씨가 마른 거죠. 네. 조선업을 지금도 꽤 많은 뭐 40만 명의 고용을 하고 있고 뭐 기타 등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그 수요나 이런 거 맞추는 건데, 이런 대규모 전함을 만들고 이러는 설비 자체의 총 톤수나 능력에서 아예 조선업을, 대규모 조선업 자체가 수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33배, 232, 233 숫자가 왔다 갔다 해봐고 230배 이상.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봤더니, 조선소가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하고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선분양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러냐를 봤더니, 우리나 일본은 선박 가격 결정을 딱 해서 언제까지 배를 넘겨드릴게요 라고 해놓고 정액을 받습니다. 배값을 딱 정액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공기를 단축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 날짜까지 못 준다, 그리고 원가에 못 맞춰서 더 비싸지게 했다, 그럼 손해를 조선소가 감당하는 겁니다. 조선회사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나 일본, 중국은 악착같이 공기 맞추고 품질 맞춰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보내면 더 돈이 많이 남는 거고, 잘못하면 손해도 다 덤펑 하니까. 근데 미국은 좀 방식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에서 요만큼 우리가 벌기로 했다 해놓고서, 야, 이거 뭐 철근값도 올라가고 뭐하고 했으니까 돈 더 줘, 뭐 이렇게 협상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리고 중국 이런 식의 경쟁력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우리를 2013년에 우리를 앞질러서 세계에서 조선 1위 이렇게 됐다가 지금 확 꼬꾸라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물량으로 모아가지고 한국 이렇게 더 저가 경쟁으로 수주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배가 왔는데, 야, 이게 품질이 이상하다. 아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아프터 서비스 몰라요. 아프터 서비스 하기 전에 그 다음 것도 새 거 만드는 그걸 막 수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프터 서비스도 제대로 못 해주고, 선주들이 불만이 이만큼 올라오고, 그러면서 중국 안 해, 니네하고 거래 안 해,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엎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위로 다시 엎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53% 가고 한국이 14%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냐 이랬다가 다시 중국으로 야, 이거 얘네들 이상하다, 한국이 짱인데, 그러면서 한국으로 다시 컴백을 해서 한국의 수주 물량을 쭉 복귀.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위가 됐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금 전에 CNN 기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물량전을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고 보면은 이 역사에서 패권 전쟁이라는 건 해양력을 둘러싼 그 경쟁인데 이 경쟁에서 우리가 방법이 없다 어떡하지? 산업 없이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온 게 야 일본하고 한국이 만드는 이지스 함이 우리랑 상호 호환성이 있지. 당연하죠. 미국 동맹하고 미국 무기들하고 상호 호환성, 이지스 시스템도 모두 다 상호 호환성으로 있게 만들어진 거니까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야 이거 그냥 일본하고 한국에서 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어요. 왜 현실화될 수는 없냐? 미국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수품으로 만드는 배를 해외에서 구매할 수는 없게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켜야 된다. 우리 일자리가 40만 명에다가 450억 불 1년간 45조 정도 매출이 이런 조선 산업이 해외에다 오픈을 했는데 군 관련된 것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금지 현재로서는 미국 그 배들이 해외에서 군함들이 해외에서 만든 걸 사올 수 있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친듯이 물량을 뽑아내고 있는데 저걸 따라잡으려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똑같은 배를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함 정도의 배를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는 돈이 얼마 드냐? 2배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2.3배 정도. 적게 잡아도 2배, 한 2.3배 정도를 추산하고, 야, 2.3배도 좋게 잡아서고, 우리가 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한국은, 야, 꼴랑 세대 만드는 배를, 빌리언 이내로 920만 불 이 정도로 해놨다고? 어떻게 가능하지? 세대 만들면서 물량이 10대 20대도 아닌데 만약에 물량을 한 3대 정도 만든다고 봤을 때 미국은 똑같은 배를 3배 이상 가격으로 만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가성비 앤드 물량 이런 걸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잠수함도 문제고 모두 문제도 어떻게 하느니? 그러니까 모듈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이폰도 자기네들이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아이폰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다면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런데 메이드 인 USA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모듈로 가져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배 껍데기 다 만들어 놓고 모듈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무기체제하고 메이드 인 USA만 되는 거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모듈로 가져올까? 뭐 이런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400함대, 전함 400함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350함대가 되는 것도 이대로 가면 2040년인데 미국이 지금 350대에 그래서 아직 뭐 질이나 이런 걸 따지면 미국이 아직 압도적인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물량전으로 계속 늘려가면 이게 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제 미사일 전성시대다. 미사일이 너무 전성시대여서 전쟁이 났을 때 미사일 많이 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니까 옛날에 전함에서 항공모함 갔듯이 지금은 미사일 많이 실은 배가 장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미사일을 뭐로 실어요? 결국은 배로 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배들이 뭐 100 몇 개, 우리 세종대왕 하면도 미사일 포트가 110 몇 개죠?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미사일 그러니까 전함이 배틀십은 아니지만 디스트로이어에 전투함에 미사일 많이 때려박는 게 최고고 그런 거에서 지금 킹 세종이 이거다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배들을 지금 중국이 2025년까지 400함대를 돌파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쟤네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나가면 500함대, 600함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면은 미국의 제해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도 600함대 미국이 냉전 시대에 600함대였거든요. 전투함이 600대인 함대였는데 지금 300 절반 정도로 규모가 줄었는데 다시 600함대로 재건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하고 이제 군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번에 한미일이 만났잖아요. 한미일 군사회담 거의 군사동맹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세계에서 해양 군비 경쟁을 하는 건 이 세 나라가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위상인 거예요. 잠깐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나? 근데 딴 나라들 보면 조선소가 군함을 뻑뻑뻑뻑 찍어낼 수 있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현재 이렇게 돌리고 있는 나라들이 없다는 거죠. 군비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거 전용으로 조선소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돈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재 자유세계에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중국을 빼놓으면 일본하고 한국이다. 일본하고 한국을 빼놓고 어떻게 해군을 늘리는 걸, 중국하고 경쟁하는 해군을 늘리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 미국이 소련하고 경쟁할 때는 겪어보지 못한 진짜 하드코어 물량 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스타크래프트 많이들 하시죠. 아칸 리버, 아칸하고 리버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도 아칸 리버 그리고 파이어벳 이렇게 지키고 있어도 저글링이 정도껏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물량이 돼야 된다. 파이어벳 아칸 리버로 입구를 막고 있어도 저글링이 너무너무 많이 오면 이쪽도 물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다. 근데 중국이 지금 미친 듯이, 조선소가 팩토리죠. 팩토리 돌려서 쟤네들이 물량을 뽑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팩토리 숫자가 아무리 고급 유닛이 나와도 팩토리 숫자가 적으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이제 동맹 내지는 동맹까지는 아직 안 가지만 협의체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거는 해양 패권, 자유세계의 해양 패권은 유럽 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해군용 물량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양 패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 그리고 일본을 빼놓고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뽕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난 국뽕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